자, 2-6번은 가우스 기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풀이를 생략하겠습니다. 2-7번부터 보면 이거는 두 함수가 있는데 한 함수는 fx가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 함수고 gx는 x 플러스 k라는 1차 함수에 대하여 함수 fx 곱하기 gx가 그러니까 둘을 곱했을 때 x는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먼저 이 문제는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고 굉장히 간단한 풀이는 내가 수업 시간에 해줬지. 그거 완벽하게 이해하셨으면은 무리가 없고요.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정석적으로 푼다면, 그러니까 정의를 활용해서 푼다면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먼저 당연히 fx 곱하기 gx의 연속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연속이 뭐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곱하기 gx의 극한값과 f1 곱하기 g1이 같게 되는 k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속의 정의를 이용해서 식을 세운 거죠. 자, 그랬는데 이 x가 1로 갈 때 극한은 fx가 둘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너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랑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랑 각각 조사하시고요. f1 곱하기 g1은 계산하기 간단하죠. f1은 4고 g1은 1 플러스 k니까, 그지? 결국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으면 된다. 자, 여기 우극한이죠. 우극한, 좌극한이지. 자, 먼저 우극한부터 구해봅시다. 자, 우극한은 fx의 1에서의 우극한은 너의 식에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4고요. gx는 뭐 1차 함수니까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1 플러스 k 값을 가질 거야. 그지? 함수값이랑 똑같은 형태죠. 자, 그럼 좌극한도 조사해봅시다. 자, 좌극한은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지. fx의 1에서의 좌극한은. 그러면 너는 1이고요 1 플러스 k가 될 거야. 그지? 근데 연속이 되어야 되므로 우극한과 좌극한은 무조건 같아야 돼요. 따라서 4 곱하기 1 플러스 k는 1 플러스 k랑 똑같아야 되니까 얘를 정리해주면 3k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따라서 k는 몇이 되어야만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 연속의 정의를 활용한다면 이렇게 곱한 것의 우극한과 좌극한과 함수값이 다 같다라는 연속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거고요. 간단한 풀이는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간단한 풀이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자, 2-8번 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각각 그래프로 줬네요. 복잡하니까 그래프로 줬다. 그랬을 때 다음 물음을 답하래. 자, 함수 f.gx에 대하여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하시래요. 자, 이것도 연속의 정의를 활용한다면 먼저 gx의 x는 1에서의 f.gx의 x는 1에서의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을 다 구한 다음에 다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죠. 그지? 그렇게 해주면은 먼저 함수값부터 구해봅시다. f(g1)은 자, 지금 g1은 마이너스 1이니까 f-1이고요 f-1은 1이죠. 그러니까 지금 함수값은 1이야. 여기서 우극한이랑 좌극한을 구해주면 되는데, 자, f.g의 x는 1에서의 우극한은 먼저 gx의 x는 1에서의 우극한을 따져주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케이스인데, 우리는 뭐 우극한, 좌극한을 따질 때 함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거나 뭐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목적지에 도달하면은 감소하는 형태로 목적지에 도달하면은 너는 뭐 0 플러스, 증가하는 형태로 도달하면 0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너는
감소하지도 증가하지도 않고 일직선에서 목적지에 도달하죠. 이럴 때는 그냥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gx를 그냥 0이라고 하면 돼요. 0 플러스 0 마이너스 아니고 그냥 0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0이니까 x는 1에서의 우극한 gx, x는 1에서의 우극한이 0이니까 그거를 그대로 f에 넣으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를 조사하라는 것과 똑같겠죠. 근데 fx는 x는 0에서 우극한 좌극한이 다 같으므로 1로, 그러니까 너는 존재하고요. 1이라는 값으로 존재하니까 이 합성함수의 x는 1에서의 우극한은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지? 마찬가지로 좌극한을 조사해주면 gx의 1에서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 따라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fx를 조사해 주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니까 여기겠죠. 1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좌극한도 1이야. 따라서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이 다 똑같으므로 f.g는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는 연속이에요. 계속해서 정의를 활용하는 거죠. 지금 정의를 활용한 거야. 자, 두 번째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함수 곱하기 함수의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연속성을 다루고 있지. 그럼 우리가 두 가지 풀이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정의를 활용하는 것, 두 번째는 쉬운 풀이. 자, 이게 쉬운 풀이가 되려면 너나 너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연속해야 돼요. 근데 x는 보다시피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야. gx도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야. 따라서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풀어야 돼? 그냥 정의를 쓰시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을 조사해주면 너는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은 0이죠. 0. 그러면 gx는 뭐가 됐든 간에 어차피 0이랑 곱해질 거므로 0이야. 그지? 그럼 우극한도 조사해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은 너는 1이야. 근데 g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 1이죠. 그지? 곱하면 1이지. 그러니까 벌써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다르죠.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겠지. 그럼 연속이라고 볼 수 없다 라는 개념이 있죠. 따라서 너는 불연속이에요.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함수의 연속성을 따질 때 두 함수가 전부 다 불연속이면 어쩔 수 없이 정의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됐지? 넘어가시고, 자, 2-9번 볼게. 자, 2-9번은 아마 이 기본 다지기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일 거야. 어려운 문제고요. 실제로도 평가원이나 모의고사에 킬러로 많이 활용되는 함수야. 어떤 함수? 읽어볼게. 실수 t에 대하여 어떤 원이 있고요. 이거는 원을 보자마자 중심과 반지름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지? 너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인데 이 원이 어떤 직선과 만난대. 근데 이 직선에서 중요한 건 기울기예요. 이 기울기가 1이야. 굉장히 중요해. 기울기가 1인 건 왜 중요하느냐? 우리 수1에서 삼각비 배웠죠? 삼각함수 배웠지? 삼각함수 배울 때 직선의 기울기와 탄젠트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직선의 기울기는 그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가 탄젠트 세타라고 했을 때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다 라고 알고 있죠. 모르면 살짝 써놓읍시다.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예요. 이 세타는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1이란 얘기는 탄젠트 세타가 1이란 얘기고, 즉 세타가 45도란 얘기예요. 특수각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어쨌든 이게 왜 중요한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세타가 4분의 파이로 나온다는 뜻은 매우 높은 확률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고려할 수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냥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구나 만 알고 넘어가시면, 어쨌든 이 원과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 자,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자. 점의 개수를 함수로 하는 개수 함수, 나는 이걸 개수 함수라고 부르는데, 개수 함수는 굉장히 중간 난이도 이상 문제에서 자주 활용되는 함수예요. 알아두시면 이렇게 하자, 요럴 때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 gx에 대해서 곱하게 함수로 서로 곱했을 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 1이에요. 그랬을 때 g3의 값을 구하여라.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gx야. gx를 구해서 3을 넣어서 값을 계산하면 돼요. 자, 이 문제 어려워. 잘 봐야 돼. 자, 먼저 상황을 인지해 봅시다. 개수 함수는 상황을 인지하는 게 포인트야.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자, 여기서 또 하나만 포인트 잡아둡시다. 어떤 문제에서, 특히 수투나 미적분 영역에서 서로 다른 점의 개수 혹은 실근의 개수,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 방정식으로 바꾸면 실근의 개수,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그리세요. 이건 룰이야, 룰. 따라서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거 연습장으로 옮겨서 좀 그릴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얘는 원점을 중심으로 가지면서 반지름이 루트 2야. 그러면서 이제 y는, 잠깐만, 요거는 2고요. y는 x 플러스 t를 그리셔야 되는데, 아마 얘를 어떻게 그릴까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얘는 그리는 법이 있어요, 따로. 이것도 뭐 필기할 거면 필기해 둡시다. 너는 어떤 거냐면, 상수항이 미지수인 함수, 정확히 말하면 상수항만이죠. 상수항만 미지수인 함수. 왜냐하면 지금 물론 얘네도 미지수긴 하지만 얘네들은 함수의 개형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변수지, 요거는 문제에서 준 미지수고요. 이 상수항만 미지수인 함수를 그릴 때는 간단해요. t를 무시하고 y는 x를 그린 후, 핵심은 뭐냐면 t 값에 따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서 문제를 따라가는 게 포인트야.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수투에서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익숙해질 거야. 무슨 소리냐면, 일단 상수항만 미지수예요. 상수항만 미지수이기 때문에 상수항을 냅두고 y는 x를 먼저 그립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 플러스 t가 의미하는 게 그래프적으로 그냥 y축 방향으로 y는 x를 위 또는 아래로 평행이동하란 얘기야. 맞죠? 그래프상으로 플러스 t는 위로 t만큼 그런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t 값이 뭐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t 값이 양수가 되면 이 그래프가 점점점 위로 올라가겠지. 만약에 음수면 아래로 내려가겠고요. 그러겠죠? 이해했어? 그러면은 내가 t 값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t 값이 엄청나게 커서, 그러면 엄청나게 위로 올라가란 얘기죠. yx 그래프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갈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빨간색 함수와 이 검은색 원의 방정식의 교점의 개수를 찾고 싶은 거야. 자, t가 엄청나게 클 때는 교점이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그럼 교점이 언제 생기냐 이거야. t가 엄청나게 클 때는 교점이 없다가 t를 점점 낮춰 봅시다. t를 점점 낮추면 점점 내려올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접하겠지. 이렇게 접하는 순간 이 t 값을 찾아내면은 거기가 교점의 개수가 1개가 되는 분기점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아셔야 돼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 언제 배우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원의 방정식 마지막 파트에 나오죠. 특히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케이스인 기울기를 알 때. 공식 알고 있나? 지금 기울기가 1이라고 알고 있죠? 보통 기울기는 m을 씁니다. 그럴 때 우리 원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즉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기울기가 1이고 반지름은 루트 2이므로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나와서 x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야. 자,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너가 교점이 1개일 때 이 1차 함수는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2란 얘기야. 쌤, 2개가 나오네요. 왜 2개가 나오죠? 라고 물어보면 생각을 해봐. 너가 더 내려가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 그지? 이럴 때는 y는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럴 때는 y는 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해했나?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는 지금 개수함수를 ft라고 정했죠. 이 개수함수 ft는 자, 얘들아 생각해봐. 함수가 개수야. 개수가 몇 개인지를 함수로 나타낸 거야. 무조건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개수는. 그지? 점의 개수가 2분의 1개 이런 거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개수는 0개야. 언제? t가 2보다 크다면. 즉 지금 y는 x 플러스 2일 때 접한다며 그럼 x 플러스 2보다 조금 큰 x 플러스 2.1일 때는 여기 이렇게 있겠죠. 안 만나지. 쭉 위로 올라가면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 개수함수는 t가 2보다 클 때야. 맞죠? 그러면 t는 딱 2가 되는 순간에는 1개 만나죠. 접하니까. 그지? 그럼 생각해봐. 2개 만나겠지? 언제? t가 2보다 작아졌을 때. 그죠? t가 2보다 작아진다는 얘기는 내려온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그럼 2개 계속 내려와. 2개 다 2개야. 교점 2개 하다가 어느 순간 1개로 바뀌어요. 이 분기점은 어디냐면 마이너스 2겠죠. 여기서 구해놨지. 마이너스 2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클 때까지, 즉 t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일 때는 이 그래프가 여기서 놀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2개라는 거예요. 됐죠?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면 몇 개가 될까? 1개가 되겠죠. 1개가 아니라 0개가 되겠죠. 됐지? 따라서 우리는 이 ft를 그릴 수가 있어요. ft의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면 당연히 ft니까 여기 t축이죠. 여기는 y축이고요. 그리면 t가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를 분기점으로 t가 2보다 크면 0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고 t가 2일 때는 1이래. 그러니까 1 잡아주면 딱 2점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선 또 2래요. 네,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도 동그라미에서 여기가 쭉 이어주겠지. 그리고 다시 t는 마이너스 2일 때, 미안해, 여기 빼먹었네. t는 마이너스 2일 때는 1이 되겠죠. 그지? 왜냐면 t는 마이너스 1일 때 딱 접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되고, 그지? 그리고 여기 구멍 뚫리고 이렇게 되겠지. 됐나? 따라서 우리는 ft가 이렇게 생겼구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지금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가 있었을 때 fx랑 gx를 곱하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어야 된대. 봐봐, 지금 ft가 이렇게 생겼는데 또 gx가 있어서 얘는 2차 함수인데, 아니 너는 불연속이고 너는 연속인 함수잖아. 근데 둘을 곱했을 때 다 연속이어야 된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조건 아니니? 그죠? 우리가 확장된 개념으로 배웠던 곱함수의 연속성이지. 즉 무슨 소리냐, 너는 어디에서 불연속이야? 마이너스 2일 때와 2일 때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gx는 x는 2와 마이너스 2에서 무조건 뭘 가져야 돼? 근을 가져야 돼요. 무슨 소리야? 똑같은 말. g2는 g-2는 0이어야만 연속이라고 가르쳐줬죠. 따라서 gx 2차 함수라며. 그럼 인수 정리에 의해서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2라고 했죠. 아까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2, 그리고 2를 근으로 가지니까 x-2라는 인수 같고요.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지니까 x 플러스 2라는 걸 인수로 받아서, 따라서 gx는 몇이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g3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2 곱하기 1 곱하기 5가 돼서 10이 되는 겁니다. 됐지? 따라서 너의 답은 10이에요. 10. 괜찮나? 자, 다시 말할게요. 2-9번은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업할 때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이거 확실히 마스터 해온 다음에 수업을 다시 들으면 정리되는 느낌일 거야. 근데 이거 예습 안 하고 이해 안 된 상태로 넘어오면은 그건 상관없어요. 어려우니까 이해 안 되고 넘어올 수 있지. 질문을 하세요. 오케이? 어디 파트가 이해가 안 되는지, 어느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지 정확히 진단해서 오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됐죠? 2-9번 이렇게 하시고요. 자, 2-10번 보면, 자, 여기는 또 2차 함수가 있는데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 그지? x-1 곱하기 x-2, x-1 곱하기 x-3, x-1 곱하기 x-3 다 더한 것에 대해서 f 알파는 0인 알파가 적어도, 자, 이거의 의미는 근이라는 얘기죠. 즉 이 2차 함수의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알파 값의 범위가 이거일 때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뭐 계산하는 문제도 아니고 무슨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긴 하지만 어떤 개념을 써야 되는지는 눈에 바로 보이셔야 돼. 그지? 사이값 정리를 써야겠구나 라는 개념은 바로 보이셔야 돼요. 왜? 어떤 문장을 근거로?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이 문장 때문에요. 내가 사이값 정리 바로 얘기해줬지. 근의 존재성을 찾을 때 많이 활용이 된다. 근이 존재하는가 존재 안 하는가를 따질 때 많이 써먹는 개념이다 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어떻게 써먹냐, 음수값 하나랑 양수값 하나 찾으면 된다고 했죠. 생각을 해보자.
얘를 굳이 이렇게 준 이유가 있겠지. 어디서 조사하라는 거겠어? x는 1이랑 2랑 3을 기준으로 나눠서 조사하라는 거겠죠. 생각을 해봅시다. 자, x가 1보다 작은 값을 넣어봅시다. x는 0을 넣어보아요. 그러면은 너는 플러스가 될 거야. 그지? 정확히 합시다. 정확히 계산이 되니까 0을 넣으면 2가 되고요. 0을 넣으면 6이 되고요. 0을 넣으면 3이 돼서 x는 0을 넣었을 때 f0은 플러스야. 그지? x에다가 1을 넣어봅시다. 그럼 f1은 여긴 죽고 여긴 죽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야. 너도 플러스예요. 그러면 x는 2일 때 봅시다. 너 죽고 2일 때는 너는 1이고 너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너는 음수야. 그지? x는 3을 넣으면 너 죽고 여기서는 2 곱하기 1이니까 양수야. 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4까지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너는 무조건 양수고요. 너도 양수고요. 너도 양수야. 그럼 생각을 해봐. 0보다 작은 값들을 넣으면 다 양수겠죠? 그지? 왜냐면 0보다 다 작은 값을 넣으면 0보다 작은 값을,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값을 넣으면 너 음수, 너 음수, 너 음수, 너 음수, 너 음수, 너 음수야. 그러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는 무조건 양수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가 될 거야. 즉 x가 1보다 작은 값을 넣었을 땐 다 양수. 똑같은 논리로 x가 3보다 큰 값을 넣으면 넌 양수, 너도 양수, 너도 양수, 너도 양수, 너도 양수, 너도 양수니까 f. 네. 그래서 봐봐. 그러면 우리 사이값 정리를 위해서 여기만 보면 돼. 여기만 보면 돼. 이 2차 함수의 근은 최대 2개까지 존재할 수 있어요. 맞지? 2차 함수인데 근이 3개 존재할 수는 없죠. 그 근 2개는 어디에 존재해야 되냐면 반드시 1과 2 사이에 존재하셔야 되고요. 2와 3 사이에 존재하셔야만 돼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맞죠? 따라서 K는 1이거나 2가 되겠죠. 따라서 모든 정수 K값의 합은 3이 되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면 이런 식의 문제를 낼 수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얻어갈 건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라기보다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누가?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어쩌고 저쩌고 문제에서 이 문장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가? 라는 의심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됐죠?